이제 돌만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는 다 돌긴 했는데 어떤 종목군들을 더 앞으로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이를 앙다물고 말씀하시네요. 일단 다음 주뿐만 내일뿐만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던 쪽 섹터가 내수 쪽의 종목군들이 좀 쉬었고요. 그다음에 IT 소부장 쪽이 좀 쉬었어요. 오늘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었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내수 섹터 특히나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많이 쉬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 이 2분기 때 말에 3분기 초 정도까지는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다가 3분기 중반에서 4분기를 넘어올수록 탄력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IT 못지않게 수출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좀 좋겠죠. 그러면 결국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음식료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IT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돼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IT 쪽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업종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뭐 요 정도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LG 디스플레이 뭐 대형 섹터들 중에서는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신고가예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LG 디스플레이 52주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들 대기업들에 있어서 먼저 치고 간 그런 종목군 이게 먼저 치고 갔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설비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내년도에 있어서 뭐 부품이나 장비 쪽이나 소재를 좀 많이 쓴다든가 업황이 개선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이 바로 중소형 쪽의 소부장 쪽의 종목군들까지도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소재 국산화에 대한 얘기들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뭐 동진세미캠이라든가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그런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이 국산화에 있어서 성공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요. 일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산 제품을 썼는데 이거를 국산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납품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결국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업황이 이제 내년도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까지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대형 IT 섹터들이 치고 가게 되면 실적이라든가 기대감, 어떠한 모멘텀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거예요. 가장 큰 모멘텀은 일단 숫자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트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부품이나 장비, 소재 쪽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내일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번 주 오늘이죠. 이제 동시만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주들이 조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러니까 과거의 수처럼 계속 쭉쭉쭉쭉 치고 나가고 이쪽 뭐 IT 쪽 치고 나갔을 때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움직이고 있는데 건설, 조선, 화학 얘네들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식의 조정은 그렇게 눈에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주 동시만기의 이후의 흐름들을 보니까 흔들리는 그런 대형 섹터들, 지수주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대형주들이 조금 횡보내지는 순환매로 지수를 좀 잡아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반대로 중소형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양도세예요. 양도세 1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물량 자체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증권사 쪽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양도세 이미 대비할 것들을 이미 다 대비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의 답변이었었고, 또 다른 부류는요, 그까이 거 뭐 내가 수익 이빠이 내서 왕창 내서 그냥 세금 낼게, 뭐 이런 마인드, 두 부류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제 이빠이라는 표현은 좀 정말 죄송한 표현이고요. 왕창 낸 다음에 내 세금 낼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량도 그렇게 크게 나올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여전히 풍부한 부분들이고 저가 매수세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종목, 이 부분들을 다 조합을 해보게 되면 지수주들이 조금 숨부리기가 나오고 순환매가 나올 때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소부장 쪽이나 음식료 쪽 뭐 이런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